자, 바로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이 되는 오는 10일 현재 대국민 특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라는 구상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다음 중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상황과 시기를 아울러 일으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포스트 코리아, 2번 포스트 코로나, 3번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교육 진행해 주실 분은 바로 슈퍼개미스타님입니다. 항상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알맞는 교육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2주 만에 좀 뵙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시장은 그래도 서서히 우상향을 좀 그려주면서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계적인 증시 역시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에 대한 낙폭을 상당 부분 좀 많이 만회를 좀 해준 모습입니다. 각국에서 일단 낙폭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나라들이 서서히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버텨주면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고요. 대신 이제 아직까지 좀 메이저 수급, 이렇게 외국인 수급하고 기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인들 대기 매수 자금은 상당 부분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좀 되실 것 같고, 개인 매수 자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테마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교통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좀 할게요. 세계적으로 일단 코로나 확산세는 이제 진정 국면으로 좀 진입을 좀 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해가지고 소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하게끔 좀 허락을 좀 해줬죠. 그리고 미국 역시 뭐 올 5월 달 5월 8일부터 경제 활동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이제 10일부터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바이러스 일단은 악재에 대한 최고 피크치는 찍은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세는 좀 나타나 줄 거고, 기업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들이 일단 최악의 국면은 어느 정도 찍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2분기죠. 그렇죠? 2분기 때 최악의 국면을 찍고 3분기 때 뭐 급격하게 올라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3분기 때 서서히 좀 회복은 좀 해주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기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경제 지표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고요. 8일부터 일부 소매 업종 영업을 미국은 좀 허용을 좀 했고, 영국 역시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좀 한다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 강화가 현재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이제 조여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 패드도 그렇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 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고 좀 보시면 돼요. 세계 증시는 지금 현재 돈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유동성 장세이고, 아직 뭐 펀더멘탈이 회복이 된다 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끌어올리는 패턴들인데, 어떠한 업종을 돈으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기 침체는 현재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거진 뭐 대공황 위기 수준으로 경제 지표들은 안 좋게 좀 나타나주고 있어요, 2분기. 근데 그거는 경기가 뭐 상당히 좀 오랫동안 안 좋아서 나타나주는 흐름들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분명하게 바이러스가 잡혀지면은 분명하게 빠르게 경기 회복세는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뭐 질본에서도 그렇고 지금 얘기가
뭐 가을, 겨울에 또다시 유행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돈을 풀었다 하더라도 하반기 때 지금 뭐 많은 경제 전문지에서 하반기 때 경제 성장률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발표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 만약에 겨울에 또다시 틱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렇죠? 또다시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또 접어들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지금 1차적인 상황만큼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국민, 사람들 모두 개개인이 어느 정도 조심을 좀 하면서 좀 접근하니까 1차만큼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2차 파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방심하면 튀어 올라가요. 그렇죠? 방심하면 튀어 올라가니까 이거를 생각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좀 좋고요. 경기 침체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예측 불가능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의 타격이 있을지,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기는 하지만 어디가 저점인지는 명확하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근본적으로 공공보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후에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치료제죠. 그렇죠? 치료제만 명확하게 형성이 좀 되기 시작을 하면은 완벽하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올 텐데 아직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는 아직 불확실성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흐름을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하면서 보셔야 되시고요. 불안정했던 유가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유가가 50달러 배럴당 그렇죠? 50달러에서 뭐 60달러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20달러대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사니까 개인들이 너무 달라붙으니까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달에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마이너스 배럴당 40달러대를 장중에 한번 찍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가를 파는 공급자가 1배럴을 파는데 마이너스 내 돈 40달러와 유가를 같이 주면서 소비자한테 파는 일은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HTS에서는 마이너스 계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계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꼬꾸라질 때 계좌에서는 HTS는 플러스로 형성이 좀 되면서 장대 양봉의 흐름으로 오차가 발생되었다고 해요. 사실적으로는 손실폭이 커져가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문제가 요번에 발생을 좀 되어가지고 좀 법적 문제가 좀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그 다음에 골드 역시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달러 역시 2월달, 3월달에 크게 급등을 한 후에 다시 좀 안착을 좀 해가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 골드 역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기, 그렇죠? 경기 침체기에 시장이 폭락할 때는 골드 역시 하락으로 꽂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어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참고할 때 봐야 하는 게 달러와 골드인데 만약에 박스권 상단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다가 2차 하락 파동이 형성이 좀 되어진다 하면은 달러가 솟구칠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풀었다 하더라도요. 달러를 보고 있으셔야 되시고 하락 파동이 시장에서 또다시 나타나준다 하면은 골드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지표는 앞으로 수개월간 같이 좀 보면서 시장 참고하시면 좀 좋은 지표라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드가 차단한 신용위기로 가는 길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가 상당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급락을 했고요. 에너지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익이 당연히 감소가 나타나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 문제의 흐름이 발생이 좀 될 수 있고 신용 리스크가 발생이 됩니다. 페드가 이것을 차단한 거예요. 회사채 매입으로 신용 위기를 갈 수 있는 것을 차단을 미연에
방지를 한 거고 신용위기 마찬가지예요. 자산 매입으로 인한 금리 인하로 인한 자산 매입으로 신용위기까지 차단을 한 건데 이 모든 정책들이 2008년도에는 거진 1년 동안 나왔었던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진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과거 학습 효과로 빠르게 하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쏟아부으면서 그래도 시장은 그래도 안정세를 일단은 찾아는 놓은 흐름입니다. 글로벌 통화 공급 지수를 보셔도 지금 뭐 80조 달러 밑으로 한번 3월 달에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인데 이 앞전 고점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좀 회복을 좀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좀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글로벌 통화, 세계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유동성이 풍부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인데 그래도 다시 이 앞에 흐름, 앞전 고점의 흐름을 다시 회복을 좀 해준 흐름이 그래도 유동성은 충분하게 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WTI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6달러대까지 다시 올라와 주면서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모습인데 대신 이제 지금 받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아직 단정 짓기에는 아직 미묘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6월 초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크게 흔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 초 이후 유가가 안정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후 일단은 뭐 투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달러 튀었다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국제금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급락한 후에 다시 안정세를 찾아간 흐름이죠.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튈 때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내려가면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다우지수 일봉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62평선에 좀 걸려 있어요. 그렇죠? 62평선에 좀 걸려 있고 뚫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미 뚫어놨고요. 그렇죠? S&P 500 지수도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더 치고 올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입니다. 대신 이제 어디에서 걸려서 장기간 머물 수 있느냐. 그렇죠? 시장이 아직 급락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죠? 시장이 단순히 빠지는 것은 괜찮은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 회사채 붕괴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 디폴트 나라가 형성이 좀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크게 하락 흐름이 좀 다시 한번 좀 나타나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업종에 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는 업종은 지금은 공략은 해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자리에서 시장 살아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손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하락 파동이 금융 시스템 붕괴로 만약에 이어질 경우 그렇죠? 그때 갖고 있는 주식 비중에서 또 절반을 현금 확보. 그렇죠? 그리고 주식 비중 만약에 2차 하락 파동이 형성이 좀 되어진다 하면은요. 주식 비중은 그냥 30% 정도는 갖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나고 있는 투자 관점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 정도 주식 비중 뭐 50%, 60%를 빠져도요. 현금 비중 70% 있으면은 어지간해서는 다 살려서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뭐 겁내가지고 현금을 100% 들고 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평소보다 조금 더 늘려놓고 있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장세인데 이게 오늘 시장에서 일단 수급이 들어왔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뭐 지동만큼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동만큼 좀 들어왔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도 업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애들은 그냥 낙폭과대 반등 흐름, 그 정도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테마 애들, 그리고 중소형주의 반도체,
그렇죠? 중소형주의 반도체와 테마 애들 위주로 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치료제, 2차 전지, 오지, 경의업, 대선, 클라우드 등이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것을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시원하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좀 할게요. SN테크인데요. 이 종목은 뭐 정치 관련주에 좀 편입이 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2월달, 3월달 시장 조정 때 조정을 슬금슬금 좀 받았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급등시켜 놨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달라붙으면은 안 돼요. 아무리 시장에서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지금 뭐 클라우드, 그렇죠?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 인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큰 애들을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인기가 있는 애들은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눌림을 기다린 이후 내가 공략을 한 다음에 다시 재상승 흐름을 좀 노려보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이 종목은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1,300원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62평선이 이탈됐을 때 그때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반등은 1,500원 부분까지 뭐 어렵지 않게 다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남선알루미늄 역시 정치 관련주인데 제가 이걸 상반기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뭐 동생이 뭐 사퇴했다 해가지고 정치 관련주에서 이제 제외되는 게 아닌가 그 우려 때문에 개파락으로 크게 미끄러뜨려 내려왔었는데 매수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죠. 그렇죠? 매수 거래량이 다시 들어왔다 해서 정치 관련주로 제외된 게 아니다. 이 종목은 다시 올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슬금슬금 올리다가 시장 조정으로 크게 빠졌죠. 그렇죠? 시장 조정 빠질 때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을 잘 보시면은 매도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세력들이 돈은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 매도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요. 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그렇죠? 돈을 쏜 애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 시장이 또다시 3월 이후 상승을 좀 해주면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죠. 수급가 앞으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기업인가 그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실적, 그렇죠? 그 3박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요. 다음 주에 시장이 빠지건 뭐 모레 시장이 빠지건 그거 커다랗게 신경 안 쓰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내일 주가가 빠지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선물 옵션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오늘 올라가고 내일 올라가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기업 전체를 그냥 보고 있으시면 돼요. 내가 이 기업을 매수해 가지고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수가에 매수를 해 두었냐. 그렇죠?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높게 사면은요. 인기 있는 주들을 높게 사버리면은요. 나의 매수가가 높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밀리면은 높은 가격에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인기 있는 주식을 올라간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싸게 매수를 해두면은 어차피 이거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기다리는 거면은 싸게 사갖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으로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 종목들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고 인기주라고 장대 양봉 뽑는다고 따라가면은 물리기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 부분 좀 쉽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늦게 공략을 하는 것이라면은요, 차라리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접근을 좀 하는 게 좀 좋고, 눌림을 기다리려면은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은요,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최근에 시장이 급락 흐름이 나타나 주었죠. 그렇죠? 그러면 종목들도 당연히 급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중장기 이평선, 62평선이든 122평선이든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리는 애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그렇죠? 이미 이거를 돌려놓고 분출한 애들이 있고요. 지금 아직도 따라가면서 62평과 122평 선을 매수 거래량 붙으면서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왜 돌리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가지고 2차 상승 폭발 흐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의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클라우드 하니까 뭐 맥주 관련주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죠. 그렇죠? 가상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일단 뭐 USB에 중요 자료들을 좀 입력을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저 컴퓨터로 옮길 때 그거를 또 갖고 가야 되죠. 근데 가상 공간에다가 해놓으면은 그 USB가 필요 없이 그냥 저쪽 컴퓨터에서도 내 아이디를 치면은 바로 중요한 자료를 바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좀 해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쪽 관련주 애들이 지금 최근에 상당 부분 크게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어요. 가비아 역시 지금 뭐 저점 대비 뭐 8,000원에서 17,000원 부분까지 크게 상승을 좀 해준 모습인데 클라우드 애들이 지금 시장 관심을 또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또 따라가시려고 하는데 따라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22평선 눌림을 기다리고 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주고 간다. 그렇죠? 안 주고 간다 하면은 클라우드 애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애들도 다 가요. 그렇죠? 뭐 경협주도 가고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대선 쪽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다른 쪽도 다시 기다렸다 잡아서 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매수가를 높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어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엄청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어요. 그렇죠? 5,000원 대비 지금 뭐 15,000원 부분까지 거진 3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는데 지금 얘네들이 인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따라갈 필요 없겠죠. 그렇죠? 22평선 눌림을 기다리면서 명확하게 지지를 해주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해도 전혀 늦지가 않고 22평선이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급등시키고 테마로 가는 애들은요. 22평선 지지 여부가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이탈되면은 가지 않고 오랫동안 쉬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면을 명확하게 지지를 해주는지를 생각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이 앞전 거랑은 틀리죠. 앞전 거는 크게 급등을 해준 모습이고 얘는 아직 뭐 급등 흐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요. 이 초록색 이평선인 62평선 그리고 파란색 이평선인 122평선 그렇죠? 이 국면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여지죠. 그렇죠? 매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종목들이 시장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눌린 다음에 또다시 오늘 13%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 주었는데 매수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중장기 이평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가능성이 충분하게 좀 있겠죠. 그렇죠? 다음 이평선인 200일선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한 애들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면서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애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커다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공략했었던 종목이에요. 화천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얘도 정치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주에 좀 들어가 있고 초록색 이평선, 파란색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냥 사놓고 앉아 있었죠. 그렇죠? 3,000원 전후에서 그냥 사놓고 앉아 있어. 그렇죠? 오늘 올라가든지 뭐 빠지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중장기 이평선을 돌리겠다는 것은요. 그동안의 조정폭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좀 되고 있고 이 국면에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매수 거래량이죠. 그렇죠? 매도 거래량이 크게 붙어 있으면은 그 국면이 커다란 매물대가 형성이 좀 될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 매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당연히 돌파할 것까지 생각을 좀 해놓고
접근했죠. 그렇죠? 장중에 거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도 제가 거진 뭐 40% 가까이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실현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과 구체적인 투자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업황 관련주로 업황이 회복돼 가지고 이 종목을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데이 트레이닝으로 그냥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려고 접근한 건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의 속성과 구체적인 투자 이유를 파악을 하는 게 좀 좋고요. 종목이 상승하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다 해가지고 급등한 다음에 붙는다 하면은 거진 백방 물려요. 거진 대부분 백방 물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종목이 그냥 주가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손절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절대적으로 이유가 좀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다 빠진다고 했어요. 어떠한 애들이 시장이 다시 재상승이 나올 때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종목들 접근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수익은요, 타이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온다고 좀 보시면 좀 좋습니다. 이 말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놔야지 시장 조정은요, 이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년에 또 올 수 있고 2년 있다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게 기업에서 옵니다. 그렇죠?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내일 주가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 수급 부재 현상이 좀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오늘 찔끔 들어와 줬어요.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동차는 낙폭과대 반등, 치고 빠지기. 그렇죠? 개인 대기 매수 자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위주의 장세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이 머무르는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요, 테마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떠한 테마 애들을 내가 공략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세요. 살아나는 파트가 시장 살아나는 파트가 형성될 때는 공략하되 항상 현금 비중을 관리해 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비중은 평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좋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투자법, 업종을 보고 기업을 공략하라. 그러면 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살아나는 업종에서 종목을 공략을 하면요, 흑자가 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이다 하면은 눈 감고 찍어도 반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업종이 죽어 있다. 아무리 그 중에서 뭐 이슈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한 종목이 튀어 올라간다. 그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10개 중 8개를 실패합니다. 업종이 살아나고 파트가 살아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고요. 위기에 대해 너무 조급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큰 기회는 투자의 큰 기회는 위기에서 오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지금 워렌 버핏도 항공주에 투자를 했다가 뭐 항공주를 다 손절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그 사람도 지금 감이 안 잡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생각을 하시되 대신 이제 시장이 만약에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준다 하면은요,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싸게 살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 이제 이거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특권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접근을 해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현재 우리 2020년이죠. 우리 한국은 사실 현재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투명하게 어떠한 섹터를 볼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명확하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이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앞으로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우리 슈퍼개미스타님께서 앞으로의 주도 섹터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크리스탈 신소재, 화천기계, 클라우드 관련주까지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교육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빠르게 오늘 이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포스트 코로나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7357님 그리고 6641님, 1075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톡앤스탁 원포인트 투자 레슨에서 교육해 주신 우리 슈퍼개미스타님 같이 함께 우리 하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노란통 메신저에 검색 버튼을 꾹 누르시고요. 이 팍스경제TV 슈퍼개미 검색하시면 현재 우리 스타님께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모두 이 투자와 매매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또한 내일입니다. 우리 김본 스타님과 AG 시스템 스타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 주식부터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이 핵심 투자 전략 진단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소중한 무료 강연회가 열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5월 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여의도 유진빌딩 16층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연해 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